새벽 2시 14분, 조용한 집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이 아니라 욕실에서요. 불은 켜져 있었고, 수건이 바닥에 반쯤 젖어 있었고, 세면대 옆에는 두유팩이 하나 비스듬히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순자 어르신 가명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대충 드셨거든요. 요즘은 입맛도 없고 두부랑 두유만 먹어도 충분하대 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평소처럼 약도 드셨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조금 차고 가슴이 답답한 것 같고 손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에이, 나이 들어서 그렇지.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어르신은 그렇게 생각하며 욕실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몇 걸음이 오늘 밤을 바꿔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개운 강식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두유두부는 착하니까 문제 없겠지. 그런데요, 착한 음식도 상황이 겹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약, 질환, 탈수, 알레르기, 가공식품의 당과 첨가물이 동시에 겹칠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겁주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공포를 줄이고 이럴 때는 괜찮다, 이럴 때는 위험하다를 아주 쉽게 구분해 드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하는 신호를 딱 한 장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콘텐츠는 건강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우, 58세, 노년 건강 닥터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을 진단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차리고 불필요하게 겁먹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지체하지 않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특히 두유와 두부처럼 좋다고 알려진 음식에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정도로 병원 가면 민폐 아닐까? 아닙니다. 노년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습관은 기다려보자 입니다. 오늘은 두유 두부를 중심으로 과다 섭취 자체보다 더 자주 문제를 만드는 3가지 조합. 1. 약과 타이밍. 2. 알레르기 응급신호. 3. 가공 보충제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에게는 작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밤에 속이 허하면 물 대신 두유 한 팩을 마시는 습관이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우유는 속이 더부룩해서 못 드시는데 두유는 부드럽고 달달해서 잘 넘어갔거든요. 게다가 TV에서 콩은 단백질이고 뼈에도 좋고 콜레스테롤에도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어르신의 식탁이 바뀌었습니다. 아침, 두유 플러스 바나나. 점심, 두부 반, 모 플러스 김치. 저녁, 두유 플러스 빵 한 조각. 이 정도면 건강식이지, 고기보다 낫잖아. 어르신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어르신이 그때 갑상선 약을 드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약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갑상선 호르몬 약이라고만 부르죠. 그리고 그 약은 복용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복에 복용하고 음식이 섞이면 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드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약을 드시고 약 먹었으니 속 비면 안 되지 하며 바로 두유를 마셨습니다.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어르신은 점점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상하게 기운이 더 없고 손발이 차고 머리가 멍하고 밤에는 잠이 뒤척이고 가끔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르신은 나이 탓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딸은 달랐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멍해 보여. 병원 가보자. 아이고, 이 정도로 뭘 병원이야. 나 괜찮아. 딸은 몰래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두유가 잔뜩 쌓여 있고 저당이라고 적힌 제품도 있지만 어떤 제품은 생각보다 달았습니다. 성분표를 보면 설탕, 시럽, 향료 같은 단어가 보입니다. 딸은 말합니다. 엄마, 이건 그냥 건강식이 아니라 음료수처럼 마시고 있어. 그날 밤 어르신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어지러워 잠깐 벽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골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어르신은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내가 큰 병이 온 걸까? 내가 뭘 먹어서 이렇게 된 걸까?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두유두부가 독이라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콩식품은 식단에서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층에서는 좋은 것이 많이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상황이 겹치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금부터 어르신이 겪은 일을 바탕으로 노년층이 특히 자주 빠지는 오해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제부터는 집에서 버티면 안 되는지를 정말 쉬운 말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콩은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 가장 흔한 오해, 먼저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 두유두부가 갑자기 여러분 몸을 망가뜨리는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문장입니다.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 노년층에서 이 문장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식품이 아니라 음료처럼 들어가기 쉬움, 두부는 씹습니다. 씹으면 뇌가 먹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포만감도 생깁니다. 그런데 두유는 다릅니다. 특히 달달한 두유는 음료수처럼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에 2팩, 3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콩이 아니라 제품의 형태와 구성입니다. 시중의 두유는 제품마다 첨가당, added sugar, 지방, 나트륨이 다르고 건강해 보이는 포장 때문에 실제 성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FDA도 우유 및 식물성 음료를 고를 때 첨가당과 포화지방을 낮게 선택하라고 안내합니다. 어르신이 두유를 물 대신 마시기 시작하면 몸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출렁이는 느낌, 특히 당뇨가 있거나 전단계인 분,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 밤에 자주 소변을 보러 가는 느낌, 수면이 깨짐, 단백질은 들어왔지만 전체 식사가 단조로워져 근육 유지에 필요한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상황. 두부만 먹으면 단백질 충분이라는 착각. 두부는 단백질 식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노년층 건강은 단백질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단백질도 필요하지만 전체 식사 칼로리, 비타민, 미네랄, 수분, 섬유질, 씹는 자극과 함께 가야 합니다. 두부만 먹고 밥을 줄이면 어떤 분들은 오히려 기운이 더 빠지고, 어떤 분들은 어지럼을 느끼고, 어떤 분들은 변비가 심해집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편하니까 라는 이유로 두유 플러스 빵, 두부 플러스 김치 같은 조합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그때 몸은 큰 병이 아니라도 이렇게 신호를 줍니다. 자꾸 멍해짐, 걸을 때 휘청,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 저혈당처럼 느껴질 수 있음, 밤에 다리에 쥐가 남, 이런 신호가 오면 우리는 먼저 이렇게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콩을 먹어서가 아니라 내 식사가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진 건 아닐까? 3. 좋은 것과 나에게 맞는 것은 다를 수 있음. 노년층에는 약을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도 어릴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같은 두유 두부라도 누구에게는 괜찮고 누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무조건 끊으세요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조심하세요로 안내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줄기입니다. 정리하면 콩이 문제라기보다 패턴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두유를 음료처럼 자주 마시는 패턴, 두부로 식사를 단순화해버리는 패턴, 내 약과 내 질환을 고려하지 않는 패턴. 자, 다음 줄기에서 노년층에서 가장 자주 겹치는 약과 타이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약은 약이고 음식은 음식. 타이밍을 놓치면 생기는 일, 갑상선 약 중심. 여기부터는 특히 집중해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어르신이 나는 약을 잘 챙겨 먹는다 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약을 먹긴 하는데 흡수가 흔들리는 방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갑상선 호르몬, 약 레보티록신입니다. 1. 갑상선 호르몬 약은 공복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갑상선 호르몬 약은 보통 아침 공복에 복용하는 안내를 받습니다. 음식은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공복에 복용 가능하면 매일 같은 방식, 일관성, 같은 시간, 비슷한 식사 패턴을 유지하고 변화가 있으면 의료진과 상의, 여기서 일관성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날부터 두유를 갑자기 많이 드시기 시작하면 약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결과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기, 콩, 특히 고섬유, 단백질 식품, 은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복에 약을 드시고 바로 두유를 마시거나 두부 콩가루 고섬유 식사를 곧바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콩 제품이 레보티록신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간격을 두는 방법을 언급합니다. 약 복용 후 충분한 시간 간격. 여기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콩을 먹으면 큰일 난다가 아니라 내가 약을 먹는 방식이 콩과 겹치면 약이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방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처방받은 복용법을 우선으로 하고 2. 식사 두유 패턴을 갑자기 바꾸기 전에 3. 담당 의료진에게 최근에 두유 콩 제품을 많이 먹기 시작했다고 알려주는 것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혈액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3. 피곤함, 멍함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면 늦을 수 있습니다. 약 흡수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더 피곤해. 자꾸 멍해. 추위를 더 타. 메어리카락이 더 빠지는 것 같아. 변비가 심해졌어. 물론 이런 증상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한 가지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내가 약을 먹는 시간과 두유두부를 먹는 시간이 너무 붙어 있지는 않았나?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다음 진료에서 훨씬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다른 약 보충제도 간격이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약뿐만 아닙니다. 여러 약들이 음식 보충제와 간섭을 받습니다. 특히 철분, 칼슘 같은 보충제는 레보티록신과 간격을 두라고 안내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노년층에서는 아침에 한꺼번에 다 먹자가 편할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결과를 흔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 약은 먹는 것보다 흡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줄기에서는 두유두부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상황, 바로 알레르기와 응급신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속이 불편한 줄 알았는데 알레르기와 아나필락시스 응급반응. 여기서는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단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레르기 반응은 조금 쉬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버티다 갑자기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콩. 알레르기는 가려움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콩, 알레르기라고 하면 사람들은 피부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양합니다. 입안이 따끔하거나 혀가 붓는 느낌, 두드러기 가려움, 복통, 설사, 구토, 기침, 쌕쌕거림, 숨참, 어지럼, 기절할 것 같은 느낌, 특히 호흡이 불편해지거나 어지럼이 심해지면 그건 소화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2. 아나필락시스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면역 반응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노년층에서 특히 위험한 이유는 이겁니다. 이미 심장폐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고 넘어져 다칠 위험이 커지고 그냥 어지러운가 보다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분들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이 두유 두부를 드신 뒤에 갑자기 숨이 차거나 얼굴 입술이 붓거나 목이 조여오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다면 그 순간은 관찰이 아니라 즉시 응급 도움입니다. 3. 뇌졸중인가? 알레르기인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노년층에서는 증상이 겹쳐 보일 수 있습니다. 말이 어눌해짐, 어지럼, 식은땀, 힘이 빠짐. 이때 중요한 건
정답 맞히기가 아닙니다. 정답을 맞히려고 시간을 쓰지 마세요.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면 바로 응급도움을 요청하고 가까운 응급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자. 노년 건강에서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혹시 모르니 빨리가 안전합니다. 4T. 가족이 할 수 있는 안전한 도움, 치료가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의 안전. 여기서 저는 치료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다리는 동안 더 위험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수칙만 말씀드립니다. 숨이 차면 반듯하게 눕히기보다 상체를 살짝 세우기, 편한 자세, 구토가 있으면 옆으로 흡인 위험 줄이기, 목이 조이는 느낌, 얼굴 붓기, 쌕쌕거림이 있으면 즉시 응급도움 요청, 혼자 두지 않기, 먹이거나 마시게 하며 가라앉히려 하지 않기, 악화 가능. 이 4가지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줄기에서는 사람들이 건강보조라고 믿고 더 쉽게 과하게 되는 이소플라본 보충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유두부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것, 고함량 보충제 이소플라본.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나는 두유는 조금인데 콩 보충제는 매일 먹어. 갱년기에도 좋다길래, 뼈에 좋다길래, 혈관에 좋다길래. 그 마음 이해합니다. 노년층은 통증도 많고 불안도 많고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라는 마음이 크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품으로 먹는 콩과 보충제로 먹는 고함량 이소플라본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암협회 ACS도 콩소의 섭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충제 형태는 권하지 않고 음식 홀푸드으로 섭취하는 방향을 강조합니다. 하버드 헬스 또한 자연식품 형태의 콩을 언급하면서 이소플라본 보충제는 피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1. 왜 보충제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보충제는 농축되어 있을 수 있고 제품마다 함량이 다양하며 다른 성분이 함께 들어있을 수 있고 약과의 상호작용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두부, 된장, 콩나물 같은 식품은 여러 영양소가 함께 있고 보통 일상 식사 범위 안에서 섭취되기 쉽습니다. 2. 유방암, 전립선암에 나쁘다라는 공포는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콩 이야기를 하면 또 이런 걱정이 나옵니다. 콩이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한다던데 암에 안 좋아요? 이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지만 적어도 최근의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콩식품, 홀소이 푸드는 무조건 위험이라기보다 전반적으로 안전하게 식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충제 농축 형태는 음식과 다르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콩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대신 농축 보충제는 더 조심하세요. 특히 암 치료 중이거나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거나 약을 여러 개 드신다면 시작 전에 꼭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3. 보충제 때문에 가짜 안심이 생길 때 가장 흔한 패턴이 이겁니다. 식사는 대충 하고 보충제로 건강을 챙겼다고 느끼고 그러다 증상이 와도 나는 챙기는데 왜? 라고 혼란이 커집니다. 보충제는 식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노년층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식사, 수분, 수면, 활동, 그리고 위험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다음 줄기에서는 노년층에서 실제로 자주 겹치는 조건, 바로 신장, 콩팥 기능과 두유두부의 관계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신장 콩팥이 약해진 분. 두유두부 자체보다 첨가물 전해질이 관건 신장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갑자기 겁을 먹습니다. 그럼 두부도 못 먹나요? 두유도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내 단계와 내 처방에 맞추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신장 관련 기관들은 식물성 음료, 우유 대체품을 선택할 때 제품마다 칼륨인 첨가물이 다르고 개인의 신장 상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1.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무엇이 문제일 수 있나?
신장이 약해지면 몸에서 조절해야 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칼륨, 심장 리듬과 관련, 인뼈와 혈관 건강과 관련, 나트륨 부종 혈압과 관련, 수분 부종 호흡곤란과 관련, 두유 두부는 제품 자체보다도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성분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강화, 칼슘 강화, 단백질 강화, 맛 강화 같은 문구가 있는 제품은 성분표를 한 번 더 보셔야 합니다. 2. 중요한 건 의사, 영양사와 같은 팀이 되는 것. 만약 여러분이 만성 신장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투석을 하고 있거나 부종이 자주 생기거나 최근 혈액검사에서 칼륨인이 높다고 들었다면 그때는 인터넷의 조언보다 담당 의료진과 신장 영양사의 식단 계획이 더 안전합니다. 일부 안내에서는 투석 환자 식단에서 인산염이 높은 식품군을 조절해야 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렇다고 콩 식품은 모두 금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검사 수치와 치료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은 딱 2가지입니다. 제품을 바꾸기 전에 내 상태, 신장 단계, 투석 여부를 먼저 정리하기, 성분표와 영양 성분표를 찍어서 진료 때 보여드리기. 이렇게만 해도 두유가 문제인지 다른 게 문제인지를 훨씬 빠르게 좁힐 수 있습니다. 3. 신장 문제가 있는 분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위험 신호, 신장 문제가 있거나 의심되는 분이 두유 두부를 많이 드시면서 다음 신호가 함께 나타나면 음식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체 없이 의료진 상담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숨이 찬 느낌, 특히 누우면 더 심해짐, 다리 발목이 붓고 체중이 며칠 사이 늘어남, 심장이 불규칙하게 두근거림, 극심한 무기력, 의식이 멍함. 이 신호들은 콩 때문이라기보다 전반적인 상태 변화일 수 있으니 혼자 결론 내리지 마세요. 자, 마지막 줄기에서는 노년층에서 정말 흔한 습관, 두유를 식사 대용으로 만드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두유로 끼니 때우기. 가장 흔한 노년의 함정, 그리고 안전한 출구. 다시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르신이 두유를 좋아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씹기 힘들어서, 요리하기 귀찮아서, 혼자 먹기 서러워서, 무언가 챙기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노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유 두부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출구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 두유는 물이 아니라 식품입니다. 두유를 물처럼 마시면 그 순간부터 식단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달달한 제품은 기운이 나는 것 같아 착각을 주고 잠깐 뒤에 더 허기가 오고 밤에 또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이 수면을 깨고 활동을 줄이고 근육을 더 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실천은 이겁니다. 두유를 마실 때는 내가 지금 간식을 먹는 건지 끼니를 먹는 건지를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묻기. 2. 씹는 단백질과 마시는 단백질의 균형. 노년층은 씹는 힘이 줄어들면 부드러운 것만 찾게 됩니다. 하지만 씹는 자극은 삼킴 기능, 침 분비, 뇌의 포만감 신호, 치아 잇몸 건강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두부도 부드럽게만이 아니라 식감이 있는 반찬, 잘게 썬 채소, 부드러운 생선, 달걀 등과 함께 구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도 저는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향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로 버티는 식사가 아니라 작게라도 여러 가지가 들어간 식사로 바꾸는 것. 3. 노년층의 어지럼은 음식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약, 혈압약, 수면제 등, 탈수, 저혈당, 빈혈, 심장 리듬 문제, 뇌졸중 전조. 그런데 식사 대용이 반복되면 탈수와 저혈당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겹치기 쉽고 그 결과 어지럼이 늘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두유 때문에 어지럽다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접근하세요. 내가 요즘 물을 덜 마셨나? 지기니를 자주 거르나? 약 복용 후 바로 두유를 마셨나? 최근에 다이어트처럼 먹고 있나? 이 4가지를 체크하면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4. 보호자, 자녀에게 드리는 한 문장. 보호자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말을 안 들어요.
아빠가 병원 가기 싫대요. 그럴 때 싸우지 마시고 이 문장 하나로 방향을 바꿔보세요. 병원 가서 큰 검사하자는 게 아니고 넘어지기 전에 이유만 확인하자. 노년층에게는 큰 병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넘어짐은 더 현실적이고 당장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구간입니다. 두유두부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국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 응급신호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기다리지 마세요. 정답 맞히려 하지 말고 응급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바로 가세요. 1. 호흡 관련 숨이 갑자기 차서 문장으로 말하기 어렵다. 가슴이 꽉 조이듯 답답하다. 쌕쌕거림이 생기거나 목이 조여온다. 입술, 얼굴이 붓는 느낌이 함께 온다. 알레르기 반응이나 다른 응급 상황일 수 있으니 즉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2. 뇌졸중 의심 신호.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다. 말이 갑자기 어눌해진다. 한쪽 얼굴이 처진다. 갑작스러운 심한 어지럼과 균형 상실. 이 경우는 좀 쉬면 낫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바로 응급실입니다. 3. 실신, 기절 또는 거의 쓰러질 듯한 어지럼 눈앞이 캄캄해지고 식은땀이 난다. 몸이 휘청거리며 넘어질 것 같다. 실제로 쓰러졌거나 의식이 흐려진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심장 리듬 문제, 혈압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지체하면 안 됩니다. 4째, 알레르기 의심 플러스 빠른 진행. 두유두부를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드러기 플러스 숨참 또는 붓기 플러스 어지럼이 함께 온다. 이 조합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5. 보호자에게 드리는 망설임 금지 기준. 이 정도로 구급차 부르면 민폐 아닐까요? 아닙니다. 노년층에서는 한 번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회복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의심되면 빨리. 이게 노년 건강의 철칙입니다. 지금부터는 집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치료가 아니라 위험을 줄이고 의료진 상담을 더 정확히 받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해 주세요. 두유두부 섭취 패턴 점검 6가지. 내가 두유를 물처럼 마시고 있지 않은가? 하루에 몇 번인지, 간식인지, 끼니 대용인지 적어보세요. 제품 라벨을 한 번만 확인하기, 무가당, 저당처럼 보이는 문구만 보지 말고 영양 성분표에서 첨가당, added sugars 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약과 타이밍이 붙어있지 않은가? 특히 갑상선 호르몬 약을 드신다면 공복 복용과 식사 음료 간격에 대해 의료진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최근에 갑자기 늘렸는가? 어떤 음식이든 갑자기 늘리면 몸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늘었는지가 진료에서 단서가 됩니다. 알레르기처럼 보이는 신호가 있었는가? 두드러기, 입술 붓기, 숨참, 어지럼이 있었다면 소화 문제, 로만 넘기지 말고 기록하세요. 내가 신장, 심장, 호흡기 문제를 진단받은 적이 있는가? 있다면 일반적인 건강식 조언보다 내 검사 수치 기반의 식단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바로 말할 3문장, 최근에 두유 또는 두부를 하루에 몇 번 먹기 시작했습니다. 약은 보통 언제 먹고 두유 식사는 언제 합니다. 증상은 언제부터 어떤 상황에서 심해졌습니다. 이 3문장만 준비해도 진료의 속도와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두유 두부는 많은 분들에게 충분히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에서는 좋은 음식이 안전한 습관이 되려면 조건이 붙습니다. 약을 드신다면 타이밍을 확인해야 하고, 가공 제품이라면 첨가당과 성분을 봐야 하고, 보충제라면 더 조심해야 하고, 무엇보다 숨참, 어지럼, 붓기처럼 응급 신호가 오면 기다리지 않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이후에 딸과 함께 진료를 받으며 두유를 마시는 시간과 약을 먹는 시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넘어짐 이후로 생긴 두려움이 조금 줄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내 몸이 이상하다고 말하면 기다리지 말고 확인하자. 괜히 민폐일까가 아니라 혹시 모르니 빨리가 정답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 배우자, 이웃, 어르신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한 번의 넘어짐과 한 번의 큰 후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슴 통증, 심한 숨참, 한쪽 마비, 말이 어눌함, 의식 저하 같은 신호가 오면 지체하지 말고 119 또는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